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병훈 형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 시장 한마디는 특정 종목 거래 쏠림 심화로 잡아봤습니다. 거래가 특정 종목에만 쏠리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예, 오늘 시장에 보면 뭐 아쉽게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불확실성 테이퍼링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좀 됐고, 미국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에다가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또 파월 의장이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제 2013년도에 당시 버냉키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에 그 당시에도 미국 시장이 잠깐 주춤거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전개됐었는데, 그렇다 안도 흐름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도 상당히 오늘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던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은 뭐 30포인트 넘게 좀 먼저 또 빠졌기 때문에, 또 어제 또 미국의 뭐 ISM 서비스 지수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전강 후약으로 끝났던 부분 자체는 특정 종목의 거래 쏠림이 지나치게 심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장이었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1위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카카오게임이에요. 삼성전자가 막판에 단일가에 거래가 되면 3위권으로 올라와 있는데,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5위, 6위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오늘 급락나면서 NC소프트, 이메이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성종목부터 개별 종목들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이게 집중이 됐거든요. 한전기술라든가 이진파워라든가 종목들이 다 지금 거래량 상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거래대금 상위 10종목이 전체 거래 대금이 보니까 대충 계산을 보니까 7조 원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 거래가 25조 원 가까이 거래가 좀 늘었는데, 이들 쪽에 30% 가까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알다시피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자체가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시가총액만 움직이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을 부재했던 것 자체는 원전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여기 쏠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들은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특정 종목 거래 쏠림 심화 자체가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전강 후약 장세를 이끌었다. 뭐 그렇게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코스피는 뭐 상승했지만은 뭐 거의 뭐 시가총액 몇몇 종목들 상승이었으니까 오늘 하락 종목 양 시장이 다 많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행스럽던 부분 자체는 1000포인트를 올려놨고 그래도 아래 거를 좀 달면서 좀 올려놨어요. 근데 코스피는 거의 종가가 거의 뭐 종가가 저점을 좀 끝나버렸거든요.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좀 같은데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전강 후약 장세 쪽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것 자체는 자동차, IT, 전기전자 와 그다음에 일부 의류업종의 FNF라든가 힐러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의류업종의 상승을 이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 종목들이 하락이었던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었는데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그다음에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개별성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락을 했고요. 뭐 게임 관련 종목들도 NC소프트 중심으로 해서 이메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왔다. 그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의 특징 종목은 뭐 원전 관련 종목이죠. 근데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언급이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시장 특징 종목은 효성 TNC를 좀 잡아봤는데요. 효성 TNC를 잡은 이유 자체가 우리 시장이 저는 못 간 이유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은 더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니까 나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이지만 우리 시장은 대체로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일부 IT 종목과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LG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그 정도죠. 근데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대부분 가치주 성격인데 가치주가 이제 못 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대부분 실적 피크아웃 이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실적이 엄청 좋음에도 빠진 주식이 효성 TNC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 TNC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물론 주가가 많이 떴죠. 올해 뭐 연초에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9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60만 원까지 떨어졌다 오늘 거의 7%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도 대표적인 실적 피크아웃이지 않습니까? 실적은 뭐 어떻게 본다 올해 효성그룹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실적을 낸 회사죠. 올해 영업이익 1조 4천억이고 당기순이익 9천억짜리입니다. 스판덱스 회사인데 세그멘트 주가 빠진 자체가 스판덱스 가격 자체가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증권사 분석 내용 본다면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어도 내년도 기준으로 한다더라 PR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싸다 이제 그런 쪽인데 요즘 종목들 다 그렇거든요. 코스피 쪽에 뭐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 피크아웃 때는 못 가는데 이 효성 TNC가 오늘 낙폭 과대 관점에서 가치 중에서 가장 실적이 대박난 종목인데도 주가 빠졌다고 오늘 반등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들 관련 이 효성 TNC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지 그래야지 현재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일부 가치주들도 반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빠졌던 주식이고 PR에서 3배 미만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 다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좀 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효성 TNC를 특징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실적은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시장 분위기도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내일장 금요일입니다. 어떤 움직임 나타낼까요?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마지막 불확실성이 테이퍼링을 언제 시행할 거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악재 자체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실적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다 정점 지났고 이제 경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시장은 이제 결국 뭐 주말에 확인이 좀 끝나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고용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일단 지표는 좋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인가요? 아마 CPI 지표도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달러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시간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달러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제 테이퍼링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인지 다시 반등이 이제 나온지 그래야지 환율이 좀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 자체는 외국인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원달러 흐름에 원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러 흐름 자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알다시피 외국인 수급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입니다. 어제 1조 원대 팔았다가 오늘 시장이 밀린 이유 자체가 1시간 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1시에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10시까지 선물을 거의 8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에 끝난 거 보면 7,900억이에요. 그 뒤로 안 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중에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니까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버리거든요. 내일도 아마 외국인 선물 매매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현물 매매다는 선물 매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시세가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부실했던 것 자체는 저는 그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 쪽에도 내일도 아마 시세가 쏠린다 하더라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처럼 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원전 관련 종목들 시세 연속성 여부가 내일도 진행이 좀 될지 코스닥 시장 중소형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의 종목 쏠림이 해소가 돼야지 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쪽이 부풀러 올라가면 한쪽이 터집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이 쏠리게 되게 되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쪽은 못 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자동차 가버리면 시가총액 IT하고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코스피. 그 두 종목, 두 섹터 가버리면 다른 것들은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강이라든가 조선 종목들이 흘러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들이 지금 원전 관련 종목도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심이 쏠려버리면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쪽으로 관심이 이탈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처럼 지지부진을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미국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스럽죠.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신고가인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관심 자체는 앞선 게 경제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근데 쉽게 장이 꺾일 것 같지 않는 이유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연말 소비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선물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사이버 먼데이라든가 관련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전망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올해 소매 판매 자체가 적게는 8.5에서 아마 10% 넘게 판매될 전망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발표된 ISM 서비스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소비 시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소비가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디커플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디커플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디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오늘 뭐 흐름을 본다 한다면 뭐 3,000포인트 안착하지 못하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 자체는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디커플링이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현재는 낙폭과대 반등이죠.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3,050포인트대에서 작년 8월 20일 날 저점을 이탈했던 가격이 그러니까 지수대가 3,050인데 여기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여기 저항이거든요. 결국 뭐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3,0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FOMC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올해 마지막 학기는 이제 10월 들어가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위해됐던 부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의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악재는 해소가 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안도될 리가 국내 시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좀 되지 않겠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흐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 시장의 방향은 결국 삼성전자와 애국 선물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는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가 잠깐 움직임 전개다 밀려버리지만은, 순환매성 흐름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 따라가는 매매를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업종 순환매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많이 집중이 되는 거니까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 이슈와 실적 후전 종목 중심의 종목들이 여전히 관심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뭐, 코스피는 IT고요. IT, LG노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메리스 세미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순수 화학보다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 OCI가 오늘 조정 좀 많이 받았는데 OCI를 중심으로 해서 애경유화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시장 핵심 자체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관심이 탑픽이 제가 보기에는 의료업종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OEM 의료와 관련된 영업무역이라든가 한태실업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업종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워낙 중국 쪽에서 150기 원전을 뭐 설치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슈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원전 관련 종목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탈원전 기조 유지한다고 오늘 오후에 또 기사 나오던데요. 내부적인 것보다는 전 세계적인 기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예, 뭐 원전 150기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뭐 중국에서. 과거 네. 다른 세계 여타 나라들이 30년 동안 설치한 것 자체를 중국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는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거고 단기 매매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